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정권 전문가들 대부분인데 그 모랄 해저드 흔히들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한 6개 정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NFT 시장을 너무 과장한다. 심지어 미국의 NFT 전문가, 투자은행 소속인데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NFT라는 이름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98%는 사라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될 것처럼 호도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쉽게 하면 본인임을, 쉽게 하면 소유주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 공간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을 하면, 그러니까 건당 1,000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것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상 갈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거는 거품 붕괴 논쟁이 있는 고점에서도 추가적인 거품 발생 유도를 합니다. 그것 증거가 매도 억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놓고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위험하다는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조차도 없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정권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품 발생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400배, 500배가 돼도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경쟁회사도 출연이 돼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이 주가 수익률이 600배일 때도 추가적인 상승 논리를 주장했거든요. 엔비디아가 100배를 넘어도 100년간 가지고 있을 주식이래요. AMD라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리비안, 애플카 수없이 많은 그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테슬라가 모든 전기 자동차 시장을 독점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산업도. 데이터 산업은 정보 수집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할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쉽게 하면 정제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쪽이죠. 그 다음에 경제 쪽이죠. 그 교과서 요약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한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되지만은 요약하면 그 1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마치 많은 것을 아는 거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회계학의 기초도 모르면서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거나, 한국처럼 환율이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환율과 주가 결정 원리, 환율과 수출 기업 또는 그 수입 업체에 그 어떤 미치는 영향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환율과 주식시장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90%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업 적자, 그것도 1, 2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 그 다음에 부도 직전 기업까지 성장 주식으로 투자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상장 폐지된 기업이 한 4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 정도로 모랄 해저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정시 관련 정보를 침소봉대합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도 그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 정보도 다 침소봉대합니다. 또 악재나 숨기려고 해요.
시장금리가 중요한데 주식 투자자한테는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은행도 시장금리 오르면 대출금리 인상해요. 기업들도 시장금리 오르면 회사채금리 올라가요. 근데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시장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또 시장금리는 어떤 경우에 상승한다. 또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금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그 다음에 총통화를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라고 주장합니다.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또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를 했다면 암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했다면 총통화가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는 하지 않고 외워버린 거죠. 암기해가지고 마치 경제학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들조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많은 것을 아는 양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그건 고쳐지지 않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환율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한국 주식 시장은요. 환율만큼 중요한 지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을 무대로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을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야 없이 환율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서비스 산업이든 제조업이든 환율에 관한 지식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정권 전문가가. 요 며칠 근래에 제가 그 환율 전문가도 살펴보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에 가면 그 갤럭시 폰 가격이 동일한 1달러인데 그러면 1,000원 할 때도 1달러고 2,000원 할 때도 1달러예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50달러가 되니까 산대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수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수출을 하는 기업이 1,000원에서 2,000원에 가면 그 매출액이 원화 표시를 하면 2,000액으로 표시되잖아요. 또 영업실적도 개선되고 미국인한테는 똑같이 1달러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50달러가 되느냐 하면요. 그 수출 기업이 할인을 해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할인은 50%안 해줘요. 그저 10% 정도 해준다는 거죠. 10%만 해줘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지덕지거든요. 그래도 매출액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행태도 모르고 환율을 이해도 못하고 환율이 올라갈 적에 한국 쪽이 이익인지 미국 이익인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화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런 상태에서 마치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 또는 환율 전문가인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김영희 교수를 지적하는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그것을 중요한 이제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하는데 왜 미국 얘기만 합니까? 유럽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한국도 더 많이 공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는 총통화거든요. 본인이 총통화를 중앙은행이 공급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오해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총통화예요. 그런데 총통화는 한국이 더 많은 거예요. 일본보다 많고 미국보다 많고 유럽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총통화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공영방송이나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고 이상한 그래프 통계를 가져와갖고 현실성도 없는 통계를 가지고 와갖고 꽤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 경제학 교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 환율을 모르면서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환율을 모르면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환율을 모르면서 환율 전문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객을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혹세무민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또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환율 수준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외환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데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환율 수준만큼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까지 실제 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2009년에 1,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2008년 초에만 하더라도 1,000원 이하였어요. 근데 그때 2009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우리 한국 주식을 매수했어요.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매도할 때죠. 달러 몰락한다고 하면서.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간 매도한 주식 금액을 2009년 1년 동안에 거의 다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요 근래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고 환율이 1,500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500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6년, 7년, 8년에는 환율이 900원에서 900한 뭐 50원 사이였을 거예요. 1,000원 이하였다는 거죠. 그럼 1,000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1달러를 1,000원에 바꿨죠. 근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달러를 1,500원에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주가는 더 떨어져가 있습니다. 2009년에.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지금 주가 개념을 뭡니까 지금 액면가 조정했죠. 액면가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40% 떨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행제를 했는데 외국인이 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환율이 높은 수준일 때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 더 많은 원화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 때 들어오고 또 기업 이익 측면에서 기업은 수출업체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높은 수준이면 환차익이 생기고 원화 폐쇄로 환산한 매출액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상 그때 들어가야 돼요. 아니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수입업체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조가 재무구조가. 그런데 그 얘기는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율이 내려가면 호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환율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고 환율과 주식시장 상호관계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정권 전문가들이 모럴 해저드를 하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자기가 모른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널에 막 100만 명, 50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